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의대 정원 확대 논란입니다. 네, 10월 19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네.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지만, 네. 근데 이게 또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또 난리가 났던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게 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뭐 맞냐 틀리냐 뭐 네, 또 네. 의사들은 또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극렬 반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뭐 이런 또 논란이 많아요. 이번엔 첫 번째로 네. 정말 한국의 의사가 부족한 건지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WHO에서 전 세계 이제 각국의 보건 통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인구 몇 명당 의사 수 이런 통계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런 통계를 보면 어쨌든 OECD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네, 부족하다고 이제 그 통계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얼마만한 의사가 필요하냐는 것은 이 제도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각국의 나라에 따라서 의료 제도나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협 쪽이나 이런 데는 네. 뭐 미국, 일본도 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다. 네. 그러면서 약간 실드를 치는 것 같은데 네. 임 닥터도 실드를 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좀 어떻게 해봤냐면 통계청에 한번 우리나라 인구 예상하는 걸 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인가요? 5,100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다음 서서히 줄어요. 네. 근데 60세 이상의 인구를 한번 봐봤더니 2020년도에 한 1,200만 명 정도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체 인구는 줄어요. 2040년은 되면 5천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이 주는데 60세 이상 인구를 봤더니 2,100만 명으로 늘어요. 거의 두 배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 의료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게 아프신 분인데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늘잖아요. 고연령층일수록 아무래도 병원가입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양이 한 1.8배 내지는 2배 거의 2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럼 우리 현재 정원을 유지했을 때 한 3,000명이 정원이니까 매 3,000명의 의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출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충 추산을 해봤더니 어떤 자료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 총 활동하는 의사 한 11만 명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매 3,000명이 늘는데 제가 그냥 아주 대충 계산해 보니 2040년에는 25에서 30%가 는 한 14만 명 내외의 의사가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2배가 되는데 네. 의사 수는 25% 내지 30%밖에 안 는다 대략. 뭐 많이 해봐야 한 50%밖에 안 는다. 네. 이렇게 된다면 그 사이에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적은 수의 의사로도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다 이런 거로 발전하지 않은 이상 의사 수는 이대로 가면 부족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 닥터 생각으로는 의사가 부족할 거다. 20년을 앞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 특성상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논란에서 가장 애매한 게 이제 미래 예측이잖아요. 네. 변수가 많아요. 뭐 AI 기술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의료에 적합되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네. 60세 이상은 2배 느는데 20년 후에 의사 수는 한 많아야 1.5배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임 닥터는 혹시 의협 회원인가요? 의협 회원이죠.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네. 실제 의사들 사이에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되게 또 묘한 면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현재 의사가 부족하냐고 보면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사에 나왔잖아요. 뭐 정보도 많이 얘기했죠. 뭐 응급실 어디 가면 계속 뺑뺑이 돈다는 그렇죠. 그런 게
적은 사례지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특성과 4개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더 늘려서 그렇죠. 8개까지도 얘기하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지금 근무한 곳은 일산 지역인데 저는 봉직이라는 거는 제 고용돼서 병원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고 운영하는 사람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의사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예전보다 의사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거죠. 정말 부족한 건지 예전엔 너무 쉬웠는데 어려워진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결정적으로 뭐 지방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이런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의사 구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의사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간혹 들려옵니다. 네. 물론 그 여기에는 변수가 코로나 시기에 특정한 또 서비스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뭐 예방 접종 한다던가 코로나 그 상시 진료소가 새로 많이 만들어진다던가 이러면서 새롭게 의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은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거를 종합해 보면 네. 다른 의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임닥터는 한국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현실이 그대로 보이면 되게 좋은데요. 네. 제가 만난 한 후배는 네. 이 후배는 비급여 의료를 안 하려고 하는 후배였어요. 자기가 개원한 5년 사이에 네. 자기와 비슷한 진료를 하는 의원이 5군데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막 그래서 넘치는 거네. 그쪽에서는. 이 후배가 바라보는 현실은 자기 현장에서는 계속 개업하는 사람이 늘어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도 하나도 안 하려고 했던 후배가 몇 년 전에 하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걸 안 하면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들 운영을 해야 경쟁이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는 총량적으로 보면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20년 뒤에는 부족할 거라고 전체적으로는 보여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현실로 보면은 어느 곳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느 곳에서는 의사가 지금 많고 경쟁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개업 현실에서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지방,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필수과 위주에서는 전문의가 부족한, 의사 구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공존하는 게 우리 현재 한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냐 이 말에 전체적인 어떤 동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 듣고 나니까 이제 공급자와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이게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원이는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네. 경영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저는 좀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시민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고 묻고 싶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힘들 것 같고. 힘들죠. 힘드는데 있다고 하면은 응급실에 갔는데 막 밀려 있어요. 네. 응급실에 가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어떤 꼭 필요한 어떤 특정 진료가 있는데 웬만한 큰 병원이라도 당연히 갔는데 가보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전문의가 있는 다른 데를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이거는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방에 계신 시민분들은 내가 어디서 진료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서울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부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걸로는 지방에서 산모가 갑자기 이제 응급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을 구급차를 타고 맞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업이,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시민분들이. 물론 도시 지역이지만. 네네. 그리고 지방에서도 아마도 개원 의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촌, 우리 주변에 의사가 한 명도 없어. 이래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십시오.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주로 개업 현장이에요. 병원급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떤 특정 전문가 진료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지역적인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병원에서는 필수 전문의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의사들이 넘쳐요, 우리 점점 힘들어져로 말한 부분이 저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덮고 그냥 겉만 보고 의사들은 많다고 하네, 여기는 부족하네 이래버리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답은 뭐냐? 저는 한 발 나간다면 앞으로 점점 20년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중증 의료에 대한, 필수 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 필수 의료와 중증 의료, 응급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늘어나는 수요에 지금 대응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의사수가 많냐 부족하냐 이 문제로 협소하게 보는 거는 사실 문제를 잘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단순히 의사수 늘리고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년 다가올 미래에 이 필수 의료 인력,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의사수를 늘린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의사수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의사들이 그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까지 같이 얘기돼야만이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의사들이 하는 중에 하나가 의대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나 우리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일하는 의사 수가 무조건 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개업가만 늘고, 그다음 뭐 피부 미용 이런 수익되는 데 의사 수만 더 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이미 3,000명이나 매 배출되는 의사들이 배출되잖아요. 그 3,000명이 진출하는 경과를 보면 점점 선택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을 거냐?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늘리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건 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정작 필요한 논의를 양쪽 다 안 한다는 거죠. 의대를 늘릴 거냐 말 거냐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를 대응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거냐. 나라가 보장할 거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쭉 나오고 거기에 그럼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러한 논리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런 흐름이 없다.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의사수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는 거죠. 의사수 늘리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럼 의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필수 서비스들이 안 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의사수를 는다고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거냐? 저는 예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의사수를 늘릴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지방 의료를 살리고 우리가 원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더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고민하다 보면 의사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의사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민들은. 그럼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를 기대해야죠.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전 이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응급치료 강화해라. 내 있는 곳에 우리가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 진료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필수 의료 유지돼야 된다. 아주 중증이면은 서울 수도권의 빅5병원에 가는 게 맞지만 적어도 그 전 단계 웬만한 암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나라에서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 얘기를 중점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 돼야만 현재 시스템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더 강화될 거고, 의대 수가 늘면 그에 또 맞춰서 강화될 거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야만 이게 해결된다. 저는 이 논리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거는 보장이 안 돼요. 네. 저 생각에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처럼 다 이렇게 돈 되는 과로 개원하고 이래서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을 거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나아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한 요구를 계속 요구하고 해결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그리고 의료계에도 계속 함으로써 이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료계도 생각하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 정작 중요한 해법이다. 원래 제가 드린 질문은 네. 한국의 의사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대답을 약간 회피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공을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내가 또 집요하게 다시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의 의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나만 도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점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의사 수가 적절하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앞으로는 더 부족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를 채우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냐 마느냐는 그냥 정원 수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부족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임닥터의 또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답변 같네요. 깊은 고민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바라보는 건 좀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정원 확대하는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도 논란이 돼서 한번 좌초됐고 이번 정권에서 또 이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되는 건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